강상호 세무사입니다. 좀 편한 회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30년 이전의 회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회계는 외부 감사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오디시라고 평가를 영어로 오디시라고 합니다. 땡큐가 아닌 거죠. 오디스는 청취한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예전에는 감사가 장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재상이나 혹은 지배인이 주인에게 가서 말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남는 것을 조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전제군주들은 투명한 걸 조아라 하지 않죠. 중소기업의 사장님들도 드러낼 거 드러내고 가릴 거 가리는 회계를 조아라 합니다. 즉 쳐다보는 눈이 많이 없는 경우에 회계는 자기 입맛에밖에 진행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장부를 들고 검찰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지만 이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제사 콜베르는 예전에 프랑스 혁명을 다룬에 관한 세금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위의 털을 이야기했던 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거위가 소리 지르지 않게 털을 뽑는 것이 훌륭한 조세의 기술이라고 말한 그 콜베르입니다. 그 콜베르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할 때 회계 장부를 압수했죠. 비밀 계획과 보통 이제 중세시대 때 아니면 근대시대 때에서는 편지, 서적 등 출판물이 정적이 이제 범죄의 자료가 되는데 이때 콜베르는 재상이었죠. 콜베르는 회계사였습니다. 프랑스의 재상이면서 근대 회계사는 아니지만 회계 담당관이었죠.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니콜라 푸케의 장부를 압수했죠. 니콜라 푸케는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예술가를 지원한다 라는 등의 업적이 있지만 상당한 많은 왕실 재산에 손을 댔고 1664년도에 종신형과 재산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회계장부는 와이프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의 기밀 서류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되면서 철도 산업에서 복잡하고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지 모르겠다가 되면서 공인회계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대공황 이후죠. 공인회계사는 거대 산업을 감시할 수단으로서 민간회사와 국가의 중간에 대리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회계사는 기업의 편은 아닙니다. 기업의 투자자, 기업의 정보 이용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파수권이라고 하고 기업의 수호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회계가 콜베르 시절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회계를 이야기하고 현대회가 1970년대의 회계를 나눠봤습니다. 과거에는 손익계산서가 중요했어요. 얼마만큼 벌었다? 가 중요했죠. 그게 수익과 비용을 뺀 것을 이익이라고 하고 그것을 적은 것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BS는 손익계산서를 연결하는 연결 도구의 정도가 되었습니다. 즉 BS는 특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손익계산서가 중요하고 BS는 손익계산서가 거쳐가는 당치 정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대응시킬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현대회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차협표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익은 대차협표가 변동되는 과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평가, 측정, 공정 가치, 현금 흐름을 할인한 현재 가치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때 CF 모델인 자산 부채가 독립적으로 이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과거에는 물론 재무제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차대표와 손익계산서이고 둘 다 중요한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손익계산서가 변했을 때 재무상태가 변하느냐, 재무상태가 변했을 때 손익계산서가 변하느냐, 어느 거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해서 대차대표의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고 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업을 사고 팔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 흔히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을 때 분양이라는 말을 쓰죠. 분양은 나누어서 판다가 분양입니다. 잘게 쪼개서 판다. 그래야지 시장에서 팔린다. 시장이 커진다를 담고 있는 거죠. 회사를 분양하는 것이 주식이죠. 주식회사를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으로 나누어서 여러 명의 주주에게 판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산을 사고 팔려고 하면 자산의 가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즉, 내가 얼마 벌었느냐 보다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미래에 얼마 벌 거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장부의 가치와 주식 가치는 일치하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내가 갚아야 될 부채 뺀 것이 자산이고, 이게 장부 가치입니다. 여기에 시장의 기대가 더해집니다. 이번에 100억 벌었는데 내년에 120억 벌 것 같아, 내후년에 200억 벌 것 같아, 이런 시장의 기대가 되면 이게 주식 가치가 됩니다. 주식 가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장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거를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재산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를 열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쉽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기여한 것이 재무관리고 현대회계입니다. CF 모델은 자산과 부채를 독립적으로 이익 계산에 한다 입니다. 그리고 포괄손익이라는 것도 나왔죠. 포괄손익은 앞서서 이제 잠시 언급된 바가 있지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손익을 말합니다. 즉, 포괄손익 빼고 기업 비교하겠다라는 거고, 포괄손익은 그건 특별한 손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영업외 손익, 특별손익하고 차원이 다르게 보겠다가 포괄손익입니다. 포괄손익은 대차대조표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포괄이익은 주주와 자본거래를 제외한 일정 기간 동안의 총체적인 순자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포괄손익이 나오고 기타 포괄손익이 나오게 되고, 기타 포괄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손익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과 비교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회계사의 역할이 되고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방향이 되었는데, 이때 들어온 게 재무관리입니다. 이때 블랙솔주 모양이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 1차 과목에서 경영학이 있고, 이때 여러가지 인사관계론, 조직론 등에 있고, 사실 1차 시험에서 경영학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점수를 주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경영학의 확장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관리는 2차 시험 중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블랙솔주 모형입니다. 블랙솔주 모형은 파생상품 기법을 포함한 금융시장을 수학적인 모형인데, 실제로는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 방식을 착안을 해서 피셔 블랙 교수와 마이런 솔주 교수가 1973년도에 만든 옵션 가치 평가 모형입니다. 즉, 옵션을 사고 팔 때, 선물을 사고 팔 때 어떤 가격을 해야 되느냐, 거기서 변동성, 행사 권리가액, 그리고 만기 기간, 무위험 금리, 이런 것들 요소들을 5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데이터로부터 옵션 이론을 창출하겠습니다. 이때는 가치라는 게 나오게 되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현재 가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현재 가치가 있으면 사고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사고 팔려고 하면 사고 파는 물건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그 물건의 가치가 대차대표가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현재 가치를 더 중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현대 회계에서 현재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여지가 있는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